또 잠깐 이제 애완이라는 표현 써주셨는데 그 부분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맞아요. 반려라고 애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반려라는 표현 자체도 좀 뭐라고 할까요? 마음에 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 반려라는 표현이 또 은폐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반려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그러니까 사실 귀여움이라는 거는 그거를 둘러싼 위계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이거는 사실 극복 불가능한 어떤 한계 지점 같은 거잖아요. 네. 그거를 사실 인정을 하고 냅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음, 근데 반려라는 표현은 그거를 이제 효과적으로 은폐하기 위한 어떤 어, 장치가 아닌가 싶어요. 반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그런 위계관계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약간 그 은폐된 포장지 안으로 뭔가 불쾌한 것들을 좀 감추려는 시도가 아닌가 싶거든요. 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애완동물이라고 말을 하는 건 되게 일상적이었는데 그냥 사람들이 쓰는 언어, 그러니까 나랑 같이 사는 동물. 근데 실제로 그 동물을 그 언어가 가진 의미로서 막 어떤 내 장난감 같은 그런 의미로 절대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반려라는 말이 나오면서부터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음, 굉장히 좀 인식이 이렇게 무지성으로 이렇게 음, 일컬어지는 게 있는데, 근데 사실 또 그 말을 지금 민성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시 돌이켜보면 또 그걸 대체하는 어떤 말들이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뭔가 저는 그래서 애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좀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완이 음, 어쩌면 너무 당연한 그 진실을 이렇게 좀 잘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권력 관계, 위계 관계를 그냥 어, 오히려 드러냄으로써 이렇게 진실을 좀 밝히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네. 음, 또 그 애완이랑 반려 사이의 그런 표현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흥미로웠고 또 아까 그 날카로운 이빨 그 나를 물어 죽일 수도 있는 어떤 두려운 면모 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귀여움이 결국 감추고 있는 것들은 그 외피를 통해서 감추고 있는 것들은 그 통제할 수 없는 거,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 통제 불가능성 혹은 어떤 모호함, 그 나를 불안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음, 뭔가 이렇게 포착할 수 없는 지점들 이런 것들을 되게 효과적으로 감추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외피를 벗어내는 과정을 걷어내는 어떤 제스처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음, 마주하게도 할 수 있겠구나 싶어요. 음, 재밌네요. 사실 음, 모르겠어요.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 전략적으로 구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무관님도 그렇고 저도 음, 그렇고 음,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제 이제 외피를 걷어냈을 때 어떤 모습이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떤 이빨을 드러낼 수 음, 있을까? 작업 안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감추기도 시도하고 그 네. 표면을 이제 잘 꾸며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그거를 살짝 드러내는 시도를 통해서 저도 모르고 있는 어떤 그런 제 안의 통제 불가능성이나 이런 날카로운 면, 뭐 이빨 같은 것들을 드러내 보려고 하는데 음, 음, 이제 그런 면에서 되게 전략적인, 그러니까 창작자에게 있어서 전략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무가님 입장에서는 음, 어떤 무대 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도구 혹은 소도구, 네. 소품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음. 음, 이따 또 생각나면 귀여움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예. 그리고 잠깐 관객분들한테 미리 소개를 해드린다는 걸 깜빡을 했는데, 어, 저희가 뭐 따로 질문 시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질문 던져 주셔도 되고, 좀 그런 소통하는 자리를 좀 만들려고 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객석이라고 마련을 해놓긴 했는데 여기 앉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원하시면 이렇게 질문 던지셔도 되고 합니다. 어, 그리고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음, 이번 프로젝트에 또 참여해주신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부분도 좀 흥미로운 것 같아서. 그리고 공간 파도에서의 첫 만남 이런 것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음, 아,
일단 이 프로젝트를 참여한 가장 큰 이유는 그 은성님의 제안이었고, 그리고 전 이케누쿠라는 팀 자체가 저도 이케누쿠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냥 어 그냥 감으로 너무 이렇게 끌리고 궁금한 팀인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일단 이 프로젝트의 정체성을 정확히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한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보이는 라디오라는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저는 그 인터넷에 돌고 있는 기사나 뭐 네, 동영상 이런 인터뷰 이런 것들이 남는 게 되게 두려운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뭔가 그 영혼이 박제되는 듯한 그 음, 느낌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누가 무언가 뭐 봤어요? 라고 하면 그땐 그랬고 지금은 달라요. 라고 말을 하는데 영화 제목 같네요.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오늘 만남이 있고 이게 다시 이제 뭔가 기록이 돼서 남는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는 말들이 있을 수 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음, 이케 눈쿠라는 그 이름도 너무 재밌는 것 같고, 음, 음. 그리고 그때 파도에서 봤었던 퍼포먼스도 되게 재밌었던 게 보통 퍼포먼스라고 하면 계속 말을 삭제하는 음, 그래서 뭔가 더 추상에 가까운 어떠한 행위들이 있고 뭔가를 되게 관조하듯이 이렇게 바라보는 그렇게 해서 내 안에서 무언가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식의 관람들이 제가 본 것 중에서는 네, 많았었는데 민성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설명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네 작업은 너무 설명이 많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설명이 많은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나보다 설명이 더 많은 작업을 보면서 되게 어, 극단적이었죠 그때. 네. 어떤 쾌감을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설명이 많아도 재밌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 그러면서 이 팀의 작업이 더 궁금하고 더 많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음, 그리고 팀으로 뭔가 움직이는 것도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모든 게 다 축소되고 최소화되는 시대잖아요. 네, 무용 쪽만 봐도 예전 그러니까 한 2000년대 2000년을 기준으로 전부 다 땡땡땡땡 컴퍼니예요. 음, 다 컴퍼니예요. 근데 2000년 이후로 했을 때 전부 프로젝트라고 하거든요. 음, 그건 이제 단위가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는 거고, 음, 그리고 1인 안무가, 그리고 프리랜서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는 건 거죠. 음. 그런 시대에 갑자기 팀? 3명? 이렇게 되면서 되게 뭘까? 이 사람들은 왜 시대착오적이죠. 네. 뭉친 걸까? 왜 모두 이렇게 분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음, 뭉치기를 한 거지? 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음. 음, 사실 생존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세 명이 뭉치게 된 음, 계기는 저희가 이제 지난 4년간 과외를 해왔고 프랑스 미술대학 과외를 해왔고 이제 그러면서 생존 때문에 생긴 팀이고 지금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거 역시도 주제도 생존이고 또 이거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프로젝트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종류의 좀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는. 음,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저희끼리 자주적으로 되뇌이곤 하는데 진짜 혼자였으면 못했다 이거. 셋이니까 했다. 그러니까 너무 명백하게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조직이 된 팀인 것 같아요. 저희 셋은. 음. 그럼 생존에 유리하다면은 해체도 가능한 거예요? 그때 가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음. 음, 아마 어떻게 여기 지금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셋이 다 자리하고 싶었는데 안무가님 모시고 셋이 다 아, 자리해서 좀 그런 그림을 저희가 꿈꿨었잖아요. 이전에 사전 미팅을 네네. 진행하면서도. 근데 좀 그런 게 안 돼서 오늘 좀 아쉽고 또
이왕 말 나온 김에 다시 그 기록이라는 화두로 돌아가서 아예 대놓고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해요. 저희가 원래 목표는 오늘 이렇게 진행한 인터뷰를 보이는 라디오를 잘 아카이빙을 해서 기록을 해서 잘 편집을 또 해서 홈페이지에 아카이빙을 할 생각이었는데 어,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구 박제라는 표현 쓰셨잖아요. 네, 네? 영구 박제된다라는 표현을 아, 쓰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창작 윤리의 측면에서 봤을 때 윤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좀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기록하고 뭘 보여주고 뭘 덜어낼지 고민을 또 저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저희의 몫이지만 네. 그거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어도 5분의 게스트와 좀 진지하게 상의를 해보는 게 옳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 인터뷰가 아카이빙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되면 좋을까요? 음, 이 아카이브를 누가 열람하는 건가요? 그것도 좀 사실은 그냥 불특정 다수 원하는 분들이 그 접속하신 분들이 홈페이지에 입장하신 분들이 자유롭게 열람하는 방식으로 할까 했는데 그것도 좀 고민이에요. 예. 음, 음, 음. 뭔가 공연처럼 그러니까 있었다 사라지는 것처럼 좀 기간을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불현듯 또 떠오르고요. 음, 음. 공개 어떤 기한? 네.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너무 긴가요? 언어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막 같은 언어가 달리나요? 사실 욕심 같아서 다 하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언어로 이렇게 번역, 뭐 이거는 무리고, 아무튼 많은 언어로 번역도 하고 또 수화도, 어, 네. 사실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문제는 일단 돈이죠. 네. 결국 생존이 음, 문제인데 생존 문제로 또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 이케누쿠란 팀에 있어서 가장 키워드는 생존이고, 이 프로젝트도 생존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아카이브가 어쨌든 그 본인들의 생존에 유리한 방향의 어떤 것이면 좋을 것 같아요. 유료가 된다든지, 유료요. 예를 들자면 이걸 음,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유료로 오픈이 된다든지, 음, 그래서 그 세 분의 생존에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음. 그런 형식도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잠깐 생각해 본 아이디어긴 한데, 공개하기가 되게 민망하긴 한데, 약간 유튜브 채널,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그런 식으로 수익을 거두는 것도 어떨까? 그리고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가면 어떨까? 더 많은 게스트를 모시고, 약간, 저도 그건 지속성이 좀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이번이 음, 처음이긴 하지만 네, 계속 아티스트를 모시고 음, 그분들에게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리고 생존이라는 문제는 특히나 평생 우리가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생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속하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또 사실 예술 창작과 생존이 좀 쉽게 양립할 수 없는 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생존이랑 또 삶이랑은 또 미묘한 차이가 있잖아요. 아니, 큰 네네.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거리가 얼마나 있는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연관성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음, 어쨌든 우리는 이걸 업으로 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취미로 이렇게 어떤 열정을 이렇게 나누는 재능을 기부를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희를 이렇게 예를 들자면 어떠한 그 문화재단이나 그 기금을 주는 곳에서는 그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돈을 책정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아직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뭐 내가 뭐 500만 원을 받았으면 그 500만 원에서 신청인이 나면은 예술가도 나고 활동을 할 사람도 나지만 내 앞에서 영원도 책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 기관이 바라보고 있는 예술가라는 존재는 결국은 그냥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너는 그냥 그 세금을 이렇게 예술로서 환원을 하는 존재. 그러니까 이게 업으로서 바라보고 있지 않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그 단순히 취미 생활이 아닌 하나의 업을 하는 존재로서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이해돼요. 네, 어떤 네.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로 돈을 버는 어떤 행위로 연결을 시키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떼돈을 벌자는 게 아니고 적어도 그러한 어떤 액션 자체가 우리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술가들이 하는 일이 그냥 단순히 그 취미 활동이 아닌 직업으로서의 엄연한 그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동인 것 같아요. 되게 상징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겠네요. 뭔가 이거를 유료로 내가 공개한다. 내가 만든 창작물을 유료로 공개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매니페스토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선언? 네네네. 내 창작은 취미가 아니다. 이런. 네, 취미가 아니죠.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의 일들도 사실은 돈을 받고 하는 행동이고 우린 이걸로 그냥 이런 일이 있었어 해프닝으로 끝낼 수 있지만 근데 우리는 이 해프닝이 결국 집에 가는 길에 커피 한 잔 사 먹고 버스비로 낼 돈과 연결이 되어 있는 지점으로까지 그 생계와 생존에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삶과 이 행위를 거리를 붙인다면 붙일수록 더더욱 이 행위 자체가 어떤 생존에 유리한 행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 영상으로 꼭 돈을 벌지 않더라도 이 영상으로 인해서 어떠한 이케노크루의 생존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건 거죠. 연쇄작용이 일어나게끔 계속. 네. 갑자기 생각이 많아져서 생각이 많아져서 잠깐 말을 잊었네요, 제가. 하여튼 한번 그러면 또 계속 얘기를 해봐요. 저희 또 어떤 식으로 아카이빙 할지 얘기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계속 피드백을 부탁을 드릴게요. 같이 한번 또 이어서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생각보다 오늘 이렇게 생존을 이야기하는 자리였는데 좀 너무 정돈되어 있었나? 약간 살짝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생존을 이야기하는 게 되게 치열한 자리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웃으면서 되게 즐겁게 귀여운 얘기하고 막 하호 막 고양이 사진 띄워놓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생존을 얘기하는 되게 치열한 자리였는데 좀 너무 정돈된 형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서 좀 살짝 아쉽긴 한데 그래서 마지막에 좀 약간 무지성으로 그 정줄을 놓고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이제 아무가님이 좀 평소에 사람들을 새로 만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게 자주 던지는 질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질문을 좀 얘기해보고 또 관객분들이랑도 그 질문을 주고 받으면서 좀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사람들한테 같은 한 사람한테도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게 집에 가면은 뭐해? 자기 전까지?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전에 보통 뭘 하세요? 이런 질문인 거죠. 네, 집에 가서 자기 전까지 보통 뭘 하냐.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집에 가서 뭐 할 거야? 자기 전에는 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만약 이 질문을 혹시 오늘 누가 답을 해주시나요?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해서
관객분들이랑 일단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음, 아무래도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제가 어떤 사회적 가면을 전혀 쓰지 않아도 되는 공간인 것 같아요. 물론 또 가족과 같이 사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그런 거실이라는 공동의 공간이 아닌 정말 자기 방 안에서 내 개인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은 그냥 어떤 사회적 가면이 필요 없는 시간이 되는 것 같고 그 시간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해서 질문한 너 어떤 사람이야? 라는 걸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누군가에 대해서 궁금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그 질문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사람이 계속 바뀌는 존재이고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너는 뭘 할 거니? 오늘의 너는 뭐 할 거니?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땐 맞고 지금은 틀려요라고 말을 했듯이 오늘 나와 내일의 나는 그리고 어제 나는 계속 다르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할 일들도 뭘 할지도 계속 바뀌는 것 같아서 그냥 음, 같은 사람한테도 계속 그 질문을 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어떤 사회적 가면이 없는 시간에 제가 뭘 해야 할지 되게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나 뭐 하지? 약간 그런 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에 뭐 할까가 궁금하기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민낯이 궁금한 거인 셈이네요. 그쵸. 저는 그 가면이 벗겨진 민낯의 시간인 것 같아요. 일단 그 안무가님한테도 한번 시작?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보다 뭔가를 끝내기 전이 그냥 가장 어떤 그 사람다운 시간에 무언가 행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예, 그렇습니다. 혹시 저번에는 안무가님이 그 최근 그 여성 캠퍼들에 좀 빠져서 아, 네네. 유튜브 많이 자기 전에 챙겨 보신다고 하셨는데 캠핑 영상 같은 거? 이- 그럼 오늘 뭐 하실 건가요? 오늘도 여전히 유튜브를 볼 것 같은데요. 어, 아마 눈치를 어느 정도 채셨겠지만 전 지금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 자가 격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브이로그를 찍어 올리는지를 해서 아마 그들을 보면서 저의 상태를 이렇게 돌아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아, 하루 남은 거죠? 이제 자가격리 해제까지. 해제일은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정도 내일 모레예요. 어려운 상황에도 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관객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 이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 안무가님을 뵈려면 여기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안 보이세요. 지금 저밖에 안 보이셔서 그 안무가님과 인사도 할 겸 괜찮으시면 아니면 뭐 저희 멤버가 먼저 해도 되고. 응? 오케이. 먼저. 제가 먼저 하면 네, 좀 나아지실 천천히. 안녕하세요, 안무가님. 안녕. 전 머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하는 걸 말하나요? 오늘 자기 전에 하는 걸? 뭐가 궁금하세요? 제일 궁금한 시점이 언제예요? 보통? 아니면 오늘? 어제? 보통 그리고 오늘. 사실 보통 엄마랑 얘기하다가 요즘은 요 근래는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엄마가 고민이 많아져서 엄마를 달래거나 그러고요. 오늘은 좀
컨디션이 저도 조금 안 좋아서 차를 좀 마시고 반신욕을 할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까부터 뭔가 지지고 싶다 그 생각이 들어서. 아, 진짜. 네, 오늘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 좋네요. 네. 코로나 다음 분 조심하세요. 네, 저 저희가 조심할게요. 어쨌든 같은 공기를 지금 나누진 같은 공기를 않지만 이렇게 안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 때문에 옮을 일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네, 항상 진짜요. 조심하셔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 모셔올게요. 잡아오는 사람 같아. 안녕하세요. 저는 성현입니다. 저를 아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렇게 오늘 오게 됐는데요. 라이브 청년예술청에 화면으로 크게 보니까 반가운 마음이 아, 반갑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오늘 궁금하신가요? 오늘 자기 전에 저는 네, 오늘 자기 전에 뭐 하실 거예요? 저는 항상 엄청난 OTT 그 중독자라 세 가지의 그 구독 그걸 하고 있어서 네, 항상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왓챠 세 개 중에 보다가 잠들고요. 근데 그것도 되게 그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 세 개도 약간 각자 다 특성이 다른 그런 매체고, 그리고 뭔가 아이패드로 볼 것인지 큰 노트북 화면으로 볼 것인지 뭔가 누워서 볼 것인지 배를 깔고 그냥 침대 위에서 볼 것인지 그냥 막 책상에 놓고 굉장히 정숙한 자세로 볼 것인지 뭔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선택하는 게 되게 뭔가 그때 그 하루를 보낸 나를 뭔가 측정하는 느낌? 근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싶고 뭔가 시트콤을 보고 싶다 아니면 뭐 영화를 보고 싶다 등등 그냥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뭐 보셨어요? 어제는 뭔가 좀 헤맸는데 그거 있잖아요. 약간 딱 꽂히는 게 없어가지고 저는 미드를 되게 많이 보는데 더 오피스라고 엄청 고전인 그거를 한 3번 정도째 지금 돌려보고 있는데 약간 그 캐릭터 한 명을 떠나보낼 시점이 와서 괜히 먹먹해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약간 껐다가 다시 그냥 이 캐릭터를 보내기 너무 아쉬운데 그래서 막 딴 걸로 옮겨갔다가 그랬다가 근데 그 캐릭터 마지막인데 더 보고 싶은데 하고 들어갔다가 약간 나 혼자 방황하는 시간 그랬어요. 뭔가 그 캐릭터랑 아는 사이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 너무 친해져서. 나 혼자 아는 사이. 저도 어저께 책 한 권을 끝냈거든요. 하루 만에 다 읽은 건 아니고요. 읽고 있던 책을 어제 끝냈는데 그 책이 어떤 한 남자가 10대 때부터 80대까지 자기 몸에 관한 일기를 쓰는 책이에요. 몸의 일기라는 책이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재밌을 것 같네요. 그 사람이 어제 거의 80 몇 살에 마지막 일기를 쓰고 죽는데 어제 그 마지막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어떤 한 사람의 평생을 이렇게 알던 사람이 죽은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갑자기 생각났어.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약간 계속 아쉬워하면서 놓지 못하고 구질구질하게 나 혼자 X창을 눌렀다가 나갔다가 그랬던 것 같네요. 네. 저도 이걸 당근으로 이제 팔까 아니면 누구한테 선물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3,000명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한 명씩 오면서 관객이 들키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긴 한데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코로나 빨리 완쾌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분들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진짜 엄청난 콘텐츠 지옥 안에 있구나 생각 드는 게 저도 돌이켜보면 요새 유튜브를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콘텐츠는 여행 콘텐츠랑 이제 다큐를 좋아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건 세계 테마 기행을 좋아합니다. 굉장히 고전 아하. 옛날 진짜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네. 이런 거를 보는 걸 좋아하고 네 그리고 이게 프리랜서다 보니까 매일매일 좀 자기 전에 새로운 하루를 일상을 매일매일 준비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내일에 할 일은 뭐지? 내일은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어떤 일정들이 있지? 그런 생각을 하느라 좀 다른 사소한 것들을 많이 놓치면서 그렇게 잠들지 않나? 네,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도 맨날 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일 뭐 하지? 내일 몇 시에 일어나지부터, 그러면 그 시간부터 해야 할 일을 쭉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알람 맞춰서 잘 일어나세요? 네, 그래도 저도 진짜 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자기 전에 내가 몇 시간 잘 수 있지를 계산하느라고 항상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래도 잘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무리한 일정이 아니니까. 코로나 걸리면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잠을 무한대로 잘 수 있어요. 저도 보통 평소 한 6, 7시간씩 자는데 코로나 걸리고 나선 하루에 한 10시간 뭐 기본으로 이렇게 자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처음으로 쉬는구나, 제대로 쉰다라는 느낌을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요. 이런 강제적 휴식이 아니면 나는 못 쉬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정말 제대로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는 안 걸리셨으면 좋겠지만 만약 코로나가 걸린다면 좋아해야 할 점은 난 정말 편하게 오랫동안 잘 수 있다라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 알람을 안 맞춰도 돼요. 너무 부럽네요. 자기 전에 요즘에 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알람 맞추기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처음으로 부러워지는 네. 네.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 임무에 충실하고자 여기까지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나왔고 그래서 얼굴을 못 뵀는데 이렇게라도 뵐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네. 저 직접 보면 더 좋은데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서 일단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 힘드신 와중에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몸을 다루시는 창작자님이신데 몸이 부재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저희가 토크를 나누게 된 게 되게 아이러니하면서도 좀 묘했어요. 되게 묘한 현장감이 지금 여기에 있어서 좀 흥미롭게 들으면서 저 촬영하고 있었고 그때 저희 한번 사전 그 미팅 같은 거 했을 때도 사실 똑같은 질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죄송해요. 지금 말이 잘 안 들렸어요. 그때 그 사전 미팅 했을 때도 저희한테 같은 질문을 주셨잖아요. 자기 전에 뭘 하는지.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이야기했던 게 저는 배구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배구 본다고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스포츠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하는 건 되게 귀찮아하고 몸을 움직이는 거는 되게 귀찮아하는데 뭔가 그걸 보면서 좀 해소가 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거 보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은 이제 이거 프로젝트 때문에 제가 서울에 살지는 않으니까 서울에 올라와서 며칠 머물게 됐는데 그 사이에 올림픽이 시작했더라고요. 동계 올림픽이. 그래서 요즘은 배구보다는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보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고 또
되게 막 화나는 일도 많아서 쇼트트랙 보면서 판정 때문에 혼자 막 약간 막 화내기도 하고, 그리고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원래 되게 잘 자는 편인데 좀 요즘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혼술을 잘 안 하는 편이기는 한데 요즘은 그 호스텔에서 혼술 하면서 뭐 동계 올림픽 보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만 들어도 엄청 되게 편한 마음인데 저 어제 쇼트트랙을 봤습니다. 아, 보셨어요? 네. 근데 어제 첫 이게 번째 참 금메달. 재밌는 것 같아요. 행위가 있고 그 행위를 해설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훨씬 공연보다 보기도 좋고 재밌는 거예요. 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말장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어제 이탈리아 팀이 넘어졌어요. 네. 그랬더니 그 중계하시는 분이 아 이탈리아 팀 이탈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 귀에 쏙쏙 박히는 거예요. 그 장면과 이탈리아 팀 이탈이라는 말이 네. 어떻게 해야지 공연이 저렇게 그 말과 물론 그 말을 그대로 일으켜 세우는 것 자체가 공연은 아니지만 음, 어떻게 저렇게 말과 행위가 저렇게 핏하게 붙을 수 있지라는 거. 그리고 황대현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따고 나서 아 정말 오늘은 대헌민국입니다 이러는데 저 정말 그 행위와 말에 대해서 조금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저도 네. 행위와 말이라는 것 자체가 공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 전까지는 퍼포먼스와 그 글을 굉장히 분리해서 생각했는데 사실 이거는 분리될 수 없는 지점이고 반드시 서로가 필요로 하는 어떤 지점의 영역이고 모든 것이 다 그 작업의 일부다라는 생각을 좀 다시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쉬는 그 와중에 행위와 또 말의 해석이. 네, 스포츠를 보면서 또 공연 예술에 대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작년 코로나 이후로는 퍼포먼은 있는데 관객이 부재한 게 공연 예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퍼포머가 없고 관객만 있다라는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네. 네, 제가 마지막 대답하는 관객이었고요. 다시 김민석 작가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왔습니다. 아, 뒤에서 엄청 웃었네요. 네. 재밌어가지고. 아무튼 이제 거의 2시간 가량 저희 대화들을 나눴고 또 관객분들이랑도 이렇게 질문 주고받고 또 대화 나누는 시간 가졌는데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힘드신 와중에도 이런 식으로 또 참여해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권령은 안무관님께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참석해주신 관객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라이브 방송 봐주신 관객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나눈 대화 내용 한번 잘 기록하고 또 편집해서 어떤 식으로 또 공유하면 좋을지 진지하게 또 고민해서 또 잘 나눌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지금 며칠간의 격리 생활 중에 잠 많이 자는 것만큼이나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더 그 생존이라든지 어떤 다른 주제들이나 담론을 이끌 만큼의 재밌는 얘기들이 많았으면 하는데 생각보다 제가 그런 깜냥이 안 되나 봐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같아 약간 아쉬움은 있지만 편집 잘 해서 좋은 아카이빙이 남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3,000명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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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